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기인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기 때 대중동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맥락은 중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협상적인 태도로 정리를 하고 힘을 좀 빼는 거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 바로 다음 정권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했지만은 예, 바이든 대통령이 됨으로써 좀 끊기게 된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2기 때 다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미완했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동에서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건 좀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뭔가 협상과 뭔가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을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1기 때 했던 것들을 많이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현재 가자 지구에서 발생했던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했던 폐허들 이런 것들 많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요. 1기 때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 말기 때 중동 정책에 관련해서 평화에서 번영 계획 그러니까 Peace to Prosperity Plan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한지구랑 가자지구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서한지구는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고 뭔가 분할 그리고 구역이 나눠져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떻게 그것을 반영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필로그가 좀 길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주로 지도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서한지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팔레스타인은 크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이라는 조금이라도 관할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로 네, 물리적 분리가 되어 있죠. 네, 가자지구는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가 관할하고 있겠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갔다가 지금 좀 철수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일단 네, aside 좀 옆으로 두고요. 서한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딱 세 가지만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도요. 3 플러스 1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ea A, B, C가 있습니다. 서한지구는 A 구역, B 구역, C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촌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3 플러스 1, A, B, C 구역에다가 이스라엘 정착촌 이렇게만 딱 기억해 주시면은 이 모든 이 조각 같은 것들이 모두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ABC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서한지구가 이렇게 분할된 거는 좀 많이 쪼개져 있죠. 1990년 중반에 오슬로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반이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해서 결정했던 내용이 되겠거든요. 다 동의를 했었던 것도 역시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리는 이츠하크 라빈이었고요. 팔레스타인 수반은 그 유명한 아셰르 아라파트입니다. 예, 같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결과가 뭐냐? 에리아 ABC가 먼저 있어야 되겠는데 에리아 A는 노란색이고요. B는 주황색, C는 좀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범위까지 관할을 하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A에서 C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C에서 A로 갈수록 팔레스타인들의 관할이 커집니다. 보겠습니다. 노란색 지역은 A 지역으로서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할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뭐냐? 자, B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보면 공동 관할을 하는데, 자, 다른 게 뭐냐? 주황색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치안보다는 뭔가 민사 관리, 행정 관리를 주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치안 관리를 해주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C구역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치안, 뭐 행정, 사무 관리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BC는 각각 세력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관할을 하는가 영향권에 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리아 A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구역이고요. 에리아 B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일단 왕래가 좀 될 수 있긴 있는데 가급적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에리아 C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정말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에리아 AB 같은 경우는 사실 유대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C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정착촌은 거의 대부분 에리아 C에 있습니다. 에리아 AB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착촌은 주로 불모지가 많은 에리아 C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에리아 AB 지역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오랫동안 아랍 사람들이 마을로 성경적인 지역도 포함입니다. 마을을 구성해왔던 곳들입니다. 에리아 A에 해당되는 서한 지구의 주요 도시가 뭐가 있냐? 일단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인 라말라가 있습니다. 보이죠? 네, 그 웨스트뱅크, 그 서한 지구의 주요 도시인 라말라가 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베들레헴, 그리고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알칼릴이라고 하는, 따로 아랍인들은 알칼릴이라고 부르는 도시고요. 북쪽에는 나블루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사마리아가 여기를 포함시키고 있고, 뭐 유대인들은 여기를 세겜이라고, 쉐켐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제닌 유명합니다. 툴카렘, 칼킬리아 이쪽이 대표적인, 뭔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도시고 대부분 에리아 A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말라라든지 나블루스, 제닌, 베들레헴, 헤브론, 특히 이쪽 지역은요, 그 유대인들은 거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런 데 들어가려면요, 빨간 표지판을 하나 봐야 되는데 빨간색에다가 하얀 글씨로 된 거, 이제 진짜 직설적으로 표지판을 남겨놓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국적인 사람, 유대인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목숨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에리아 A 지역에 대한 좀 설명을 했고요. 에리아 B는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에리아 C에 정착촌 지역이 많다고 했죠. 이스라엘 정착촌 지역 대표적으로 여기 아리엘, 실로, 잠시만요. 지우개 해주시고요. 실로, 여기 베이트엘 성경 지역이죠. 실로도 성경 지역입니다. 오프라, 그리고 마알레 아두밈,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20분 정도만 차 타면은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에브라다, 에프라타라 돼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크파르 에츠온, 이것도 그렇고, 키랴 아르바, 이거는 그 헤브론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밑줄 그은 지역들은 에리아 C에 주로 있는 팔레스타인 정착촌 지역이다 볼 수 있고요.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에리아 C 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진짜 에리아 A 지역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볼 수 있겠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좀 헷갈린다기보다는 좀 많이 뭔가 조각이 많이 나 있죠. 이렇게 왜 조각이 많이 났을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조각들 사이에 뭐가 지나갈까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한지구의 뭐 주요 지방도든지 도로든지요, 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각이 많이 나인 것처럼 보이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네,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 도로는 주요 도로는요, 보통 에리아 C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에리아 B든 A든 접근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뱅크 세틀먼트,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주로 어디 있냐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죠.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서한지구 중에서 에리아 C에 주로 정착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곳들은 좀 불모지가 많습니다. 그 웨스트뱅크에는 웬만한 역사적 도시는요, 사실 아랍인들이만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좀 있지만은 좀 대부분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예, 보시면은 다 지금 보라색 계열이 뭐 보면은 이스라엘 정착촌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예, 주로 보시면은 거의 주황색 계열 색깔하고 거의 낄 일이 별로 없죠. 예, 거의 그 주황색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지역들이요, 다 표시는 하지 않겠지만 주로 다 어떻겠습니까? 다 에리아 C에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렇다라는 점까지 인식을 시켜드리는 목적이다. 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만 표시할게요. 네, 전에 걸 보시면은 주로 에리아 C 쪽에 좀 이렇게 허하게 하늘색 돼 있는 쪽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많이 분포한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 분리장벽도 잠시만 보고 넘어가죠. 자, 분리장벽은 지금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웨스트뱅크 베리아 돼 있죠. 자, 대충 이어보면 이렇거든요. 다는 아니지만은 뭐 대충 이렇다. 네,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한 선이 많은데 편의상 뭐 조금 해보게요. 지금 제가 노란색 긋고 있는데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웨스트뱅크 경계랑 분리장벽 경계랑 거의 비슷하지만 아닌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특히 예루살렘을 좀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제가 좀 빨간색 하면 헷갈리니까요. 뭐 예, 파란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더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좀 더 다른 색깔로 보이게 형광펜으로 일단 여러분 좀 보십시오. 형광펜으로 해서 형광펜의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초록색으로 하든지. 잘 보이네요.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동쪽은 웨스트뱅크거든요. 자, 그런데 웨스트뱅크라고는 하지만 웨스트뱅크보다 좀 더 동쪽 부분에 노란색으로 다시 장벽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잉크색. 실제 장벽은 이렇거든요. 네, 실제 장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웨스트뱅크보다 좀 더 동쪽으로 가야 분리장벽이 있는 지역이 있죠. 결론은 그겁니다. 좀 헷갈리게 제가 좀 해놨긴 해놨는데, 자, 이런 것까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무튼 웨스트뱅크의 경계랑 분리장벽의 경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짓고 있는 곳도 꽤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에 발표된 평화에서 변형 플랜, 이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주요 지역의 그 지형도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봐야죠. 네, 보면요, 그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 뭐 이것의 전제가 뭐냐, 일단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면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세운다는 것을 아예 무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웨스트뱅크랑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한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가자 지구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거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브릿지 오브 터널,
네, 브릿지 오버 터널이 있는데 다리랑 뭐 여기 되게 다 강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브릿지가 필요하냐? 이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새롭게 지금 좀 진한 그 하늘색으로 팔레스타인 영역을 좀 표시해놨죠. 이 다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밝은 하늘색은 이스라엘 관할이 되겠습니다. 웨스트뱅크 내에서도 특히 기존의 에리아 C 지역이 지금 밝은 하늘색으로 많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관할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뭔가 밝은 하늘색에서 어두운 하늘색으로 가는 그 사이사이에 뭔가 구간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 여긴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브릿지를 해놨습니다. 팔레스타인 영역끼리 있는 다리 사이에 이스라엘 관할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로가 이스라엘 관할 구역으로 바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국경이란 전제가 있으니까요. 서로 구분되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요. 동예루살렘 부분에 이렇게 남북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기존에 여기는 에리아 ABC를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원래는 그 여기 지금 베들레헴을 예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이쪽이 베들레헴 쪽일 텐데 이 라말라가 이쪽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표시하는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라말라 둘 다 큰 도시인데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면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통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동쪽으로 여리고가 이쪽에 있는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이쪽쯤에 여리고 있거든요. 여리고 근처까지 돌아서 이렇게 왼쪽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걸 한번 뚫어주는 것도 있다. 네, 여기 이제 좀 지리적인 상황을 좀 이용해서 동예루살렘 근처로 도로를 뚫는 그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또 볼 게 이거였습니다. 이 웨스트뱅크랑 가자 지구의 고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간에 터널을 뚫자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주로 베두인족이 아랍계긴 한데 유목민족인 베두인족이 많이 사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산업 개발을 해주는 그런 맥락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 밑에는 이제 주거 지역이랑 농업 지역을 좀 해주고 뭐 수리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주겠죠. 위에 건 하이테크, 매니팩처링, 하이테크를 공업 개발시켜주는 그런 지역으로서 뭔가 팔레스타인의 인구 분산과 함께 뭔가 식량과 그리고 공업 산업을 책임져주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네, 그렇게 좀 지어지는 것 같고요.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가연감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지역과 이 지역 사이가 해발고도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이쯤 될 거고요. 그리고 한 이쯤 될 거예요. 자, 참고로 베들레헴의 해발고도가 약 7, 800 정도 됩니다. 여기 좀 더 낮긴 하겠죠. 한 6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자 지구는 높아야 50m거든요. 해발고도가요. 그래서 이 사이는요. 거의 6, 700 정도의 6, 700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연장 길이 한 3, 40km 될 것 같긴 한데요. 무튼 엄청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구간이긴 해요. 이 가능할까 싶을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거 전공이 아니어서 이거 혹시 관련된 뭐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조언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현재 예루살렘이 그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고 그 다른 고속철도가요. 이게 텔아비브 쪽일 건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고속철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부터 이쪽 그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쯤 되는 거리예요. 터널이 좀 긴 터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역 자체가 엄청 그 많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요.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터널 몇 킬로 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바깥 풍경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미 뭐 고가도로 뚫고 해서 여러모로 그 고속철도 뚫고 있는데 그 해발고도를 많이 낮게 하면서 터널을 뚫는 기술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더 다른 케이스인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긴 길이에 계속해서 그 낮은 고도로 이어지는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을 이어야 되는 터널이어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다 지우고요. 이번엔 정착촌에 가는 겁니다. 웨스트뱅크에는요, 이 정착촌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아예 없애자 그런 게 아닙니다. 유지를 시키는 건데 보면은 저기 보면은 점들이 좀 있죠. 이렇게 왼쪽 거 보고 있습니다.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이스라엘 정착촌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영역이 있는데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영역이 있을 건데 이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예, 그들을 위한 도로를 따로 개설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리 액세스 로드가 따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그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관할 구역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뚫어주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보안의 관리가 많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영역에 있긴 하지만은 아슈도드 항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뭔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항구의 기능을 같이 해주는, 네, 물론 보안 강화는 심하게 해야 되겠지만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네,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 가자 지구, 서한 지구가 분리된 상황에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더 활발하게 팔레스타인 영역끼리 교류가 가능하고 정착촌 보안 잘 되는 그 전제하에 도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내에 팔레스타인 영역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이 이스라엘 영역과 연계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제 국가로서 구분되기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뭔가 보안에 대한 예민한 걸 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계산인 것 같은데 한번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왼쪽에 좀 뭔가 새로운 지도를 붙였지 않습니까? 왼쪽 거는 1979년 드로버스 플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계 시온주의 조직 단체 여기서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1979년 참고로 제4차 중동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뭔가 그 연도가 되겠습니다.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그게 끝나는 시점쯤에 뭔가 플랜이 나온 건데 이제 전쟁이 종식된 시기 때 뭐 유대인들이 웨스트뱅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착을 어느 정도 더 증설할 것인가 이런 거 논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2020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에서 그 번영 플랜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은 도로 보이죠? 이게 다 이제 그 서안지구에 있는 도로들인데요. 지금 있는 도로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저도 이 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고요. 전 구간 아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요. 그리고 네, 이것도 다 있는 도로들이고요. 이것도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 갈라지기도 하고요. 여르고 가기도 하고 다 있는 도로예요. 네. 뭐 6번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무튼 됐고요. 이 도로가요. 오른쪽에 제시되고 있는 이 굵은 남색 도로랑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 가는 길에 이 지금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대로 꼽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지금 노란색 이런 도로가 지금 현재
새로 계획된 도로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뭔가 좀 손봐야 될 게 많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깔길야 쪽에서 이게 남동쪽, 동쪽 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크게 언급이 별로 없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원래 있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한 것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의 간단한 분석과 팩트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1기 때 언급되었던 2020 평화에서 번영 플랜, Peace to Prosperity 플랜, 이것을 좀 반영하려고 할 것 같은데 가자지구가 폐허가 된 것을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자지구 재건까지 포함해서 할 건데 조금 더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계획들은요, 완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 개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최대한의 적재적소의 활용, 이런 것들의 맥락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 개발시키고 그 지역 성장을 위할 것인가, 복잡한 상황에서 그런 걸 반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역사적인 고향, 뭐 이런 것들, 의식, 이런 것들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오슬로 협정에 대한 반영도 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선시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자, 이런 것들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요, 좀 대규모의 건설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터널 건설도 해야 되고요. 아슈도드 같은 이 항구도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그 크게 늘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용하려면 좀 더 보안 시설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을 또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여기 이제 항만 기술 좀 안 들어가긴 했는데 포함해서 도로 건설, 터널 건설, 항만 건설 플러스 그 해당되는 관련된 어떤 산업 분야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좀 많이 관점을 두고 싶은 건 터널인데요. 특히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장 건설도 해야 되겠죠. 집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도 완전 사막에 있거든요. 네게브 광야 완전 사막에 있는데 그 광야 그쪽에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좀 더 농업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정부,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 주요 세력들, 파타당이라든지 많이 소탕되고 무력화됐지만 하마스라든지 이러한 세력과의 소통이 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 사안지구 기존 도로와는 좀 다른 루트의 새로운 도로 건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착촌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도 좀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안적인 시설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지할 것이며 누가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의견에 어떤 나라들이 지지할 것인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마저도 이것을 지지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나라 국가에 대한 의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 미국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어떻게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네,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자, 이거가 좀 문제이긴 하죠. 이스라엘 정부가 과연 사안지구랑 가자지구 연결되는 거, 터널로 연결되는 거 허가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항상 우려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무력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랑 이슬람이 지하드가 하지만 그 터널로 이어지면은 사안지구에 어쨌든 하마스랑 이슬람ik 지하드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철저한 보안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질한 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가장 보안에 예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스라엘 정부가 서남부 광야 지역, 네게브 지역 이런 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를 허가할 것인가? 기존에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거든요. 네, 지금 새롭게 여기에 팔레스타인의 땅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여기를 팔레스타인 미래의 국가 영토로 넣어달라 뭐 이런 계획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할 물론 여기는 그 이집트랑 국경인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물론 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엄밀히 이스라엘 영토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연스럽게 이집트와의 접한 국경 영역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관리를 좀 덜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사이로 어떻게 또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의 뭐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을 수 있겠지만은 또 스머글링 이제 몰래 밀수한다라는 계산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로서는요. 이 사이로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다음 현재 봤을 때 서한지구 내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많이 펼치고 있죠. 대테러 작전 때문에. 그리고 이 가자 지구도 지금 뭐 휴전은 했고 또 인질 협상을 하고 좀 풀어주기도 하고 좀 멈추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아직 좀 약간 다소 불안한 휴전 상황이고 불안한 인질 교체 뭐 인질 교체는 아니죠. 인질 교환의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현지 이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폐허가 된 가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내가 살았던 고향 땅이다.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겠죠. 반대를 할 겁니다.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주장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아무튼 코멘트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너튜버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내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앞서 언급했던 지도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혹시 보충하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남길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아디오스.